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2부 주식 플러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랑,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계좌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수익에 수익을 더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또 멘토님께서는 종목 상담까지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서 노란톡방 안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신 뒤에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또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6007-8339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로 내가 가진 종목 고민, 매수가, 비중, 종목 명담에서 남겨주시면 바로 생방송 중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멘토님입니다. 바로 이미정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망주들 많이 발굴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수익률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종목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 오늘도 좋았던 수익이었습니다. 2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22.3% 오늘 달성해 주셨습니다. 파이넴텍 또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두 자릿수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17.16% 수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그린텍도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10.66% 수익 달려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또 삼성전자의 감산 기대감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14.27% 수익입니다. 현대공업 역시도 이 현대트랜시스와 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20.94% 수익률 달성 중이시네요. 임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날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노란톡방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도 소수 정예로 노란톡방 안에서 자그만하게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노란톡방 안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뭐야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제대로 들어온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대로 들어온 거 맞습니다. 오늘은 소수 정예로 따로 만들어진 오픈톡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 통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리뷰 들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공업이네요. 해당 종목도 우리가 공급 계약 소식으로 한 차례 이슈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멘토님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현대공업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2차전지 테마에 속한 기업이고요. 전기차에 필수로 들어가는 주요 내장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시트패드 혹은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면서 매출액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전기차 프리미엄 차종 라인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현대공업은 개별 이슈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급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우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업체인 현대트랜시스에 6년 동안 약 7,500만 달러 규모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7에 내장되는 고부가 시트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시세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조지아주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해서 신규 공장 매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공장 생산 능력이 1년 동안 30만 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가동 시작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적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대공업이 단기간에 일단 슈팅이 나와줘서 보유 종목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진입을 했다가 이날 2월 말에 한번 슈팅이 나와줬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작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 흐름을 거친 이후에 또 이날 또 한 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공업이 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관련주들 중에서도 개별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더 상승세가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20%대에서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이 사실 하반기까지 계속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조정받을 시에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할 테니까요. 노란독방에서 관련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매매 전략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20%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 멘토님의 끊임없는 장중 대응이 참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하반기에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멘토님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타점 지켜보시면서 멘토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나이스한 타이밍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소통하면서 현대공업으로 수익률 다시 한번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꼭꼭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수익률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멘토님께서 수익률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이슈와 더불어서 함께 떠올랐던 종목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지금 14.27% 수익이고요.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 가져가셨는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가 반도체 관련주에 속하는데요. 반도체 사각 공정용인 실리콘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에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신공장이 건물이 완공될 예정인데요. 완공이 된다면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신사업 부문에서 하이브리드 제품 위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에도 양호한 실적 지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공급망 재고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하반기에 수요가 개선되면서 기업의 성장세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 서부장 업계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하나머티리얼즈가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실적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공장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또 실리콘 부품 활용까지 올해에 지속이 된다면 하나머티리얼즈가 가장 큰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제가 3월 30일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3월 30일에 진입을 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 4월에도 좀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14%대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스윙 정도로 기간을 잡고 대응을 했고요. 사실 보시면 이번 달 11일에도 한번 강한 상승세 나타나줬습니다. 이날 가장 크게 올랐다가 3일 연속으로 조금씩 더 상승세 이어가준 흐름이고요. 그런 다음에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바닥 부근에서 이제 반등할 타이밍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머티리얼즈 주가 추이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 멘토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노란톡방 안에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전략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 지금 14.27% 수익률 안겨주셨지만요. 저점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수익률 리뷰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인엠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요. 방송 중에 네. 과일 이름과 맞아요. 네, 앞글자 두 글자가 또 비슷하다고 히든 종목으로 또 수익률을 챙겨주셨는데요. 파인엠텍 우리 멘토님께서 17.76% 수익이십니다. 이 종목 또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엠텍이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폴더블폰, IT 부품 관련주이고요. 이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 부품 내장 힌지를 통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더블폰 부품과 자동차 부품, 이 전자 부품 사업에서 내장 힌지가 주력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장 힌지가 OLED 패널을 잘 펴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가공 기술이 중요한데 이 파인엠텍에서 이 기술을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네. 또 주요 고객사 내에서도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존의 대량 양산 경험이 있는 이 파인엠텍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매출액 증가세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도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넘는 상승세 보여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이 폴더블폰 모델의 외장 힌지 형태가 변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이 부분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과 함께 신규 모델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향후에도 이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이 전망치 상향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파인엠텍이 제가 좀 이 종목도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번 달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파인애플이 아니라 아이고, 네. 네, 제가 히든 종목 힌트로 파인애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너무 남죠. 네. 인상적이었어요. 이 파인엠텍 보시면요. 계속 쉬어갔어요.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사실 전망은 밝은데 우리 시장에서 3월 중순까지 계속 작은 박스권 내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중순 들어서면서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매물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소화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소화하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날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캔들이 상승 추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텍도 사실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우상향 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 달 중순까지는 좀 고점을 확인해서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네. 네,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대응하시면 충분히 다시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노란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멘토님, 파인엠텍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저점 지금 다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하는 거 조금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나 더 빠져야지 우리가 이만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기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구간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거의 3%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인엠텍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11%대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워낙 파인엠텍이 고가 부근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눌렸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어디까지 눌리는지 확인을 하고 또 네. 동시효과 상황까지 보면서
이쯤에서 이제 반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그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점을 확인해라. 이 말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려왔다고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죠. 정말 지수만큼이나 코스닥 시장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이 역시도 오늘 파인엠텍 하락폭을 키웠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기회, 저점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조금 매매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매매하자라는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아모그린텍이네요. 아모그린텍 해당 종목 테슬라 관련 이슈로 수혜 기대감이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대해서 또 멘토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이미 우리 멘토님께서는 수익 청산을 하신 종목입니다. 1차 매도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 10% 넘는 수익률을 챙겨 놓으셨지만 아직 2차 매도 완전한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실 예정인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이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사실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밀리는 흐름 보여졌고요. 이 아모그린텍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파란불 킨 모습인데요. 일단은 제가 아모그린텍 이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매수가 위에서 나온 상태고요. 네, 어제의 상승분을 오늘 그대로 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왔는데 사실 중장기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네. 전망이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은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개발하는 이 자성 부품 매출이 30% 넘게 증가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외형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기차 제조사향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테슬라가 올해 초에 전기차 업체들 간의 경쟁에 나서면서 가격 인하에 나섰는데 이 점이 맞아요. 실적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그 부분 제외하고 봤을 때는 현재 생산 능력이 최대 190만 대 정도를 갖춘 상황이에요. 네. 또 지난해에 137만 대에 이어서 올해는 180만 대로 늘어난 거고요. 내년까지는 250만 대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성 부품 공급 또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의 가파른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이 자성 부품 매출이 올해에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생산량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호주와 미국 이 전기 기관차용 배터리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그린텍도 사실 당일 수익률이에요. 진입하자마자 맞아요. 네, 급등을 와,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급등했을 때 제가 우선은 매도를 했는데 테슬라가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절반도 마저 우선은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했지만 다시 조금 더 낙폭을 키웠을 때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모그린텍 자리 보시면 좋은 상황이에요. 네. 아직 5일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지속하면서 하락세 보인다면 다시 반등 단기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제가 계속해서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 만에 10%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던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셨습니다. 아모그린텍 지금 10.66% 수익률을 어제 또 시초가에 매수하셨다가 또 하루 만에 그날 안에 또 10%대 수익률을 안겨주셨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하루 만에 이런 급등 종목들도 다 챙겨주셨습니다. 엠로 같은 종목도 역시나 오늘 또 급등주를 찾아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20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2.3% 강한 수익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을 이어간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로 함께 떠올랐던 종목입니다. 멘토님의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로
엠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멘토님 윗꼬리가 귀에 걸리셨습니다. 아, 네, 진짜요? 사실 이 네. 종목으로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야말로 생일날처럼 오, 잔치 분위기가 잔치군요.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멘토님 통해서 엠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로가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이었거든요. 네, SCM 국내 공급망 관리 업체라고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었는데 노란독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오늘 당일 수익률 함께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탄탄한 실적 유지를 했고요.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이로 인해서 엠로가 신규 수주 또한 꾸준하게 증가세 나타냈습니다. AI 솔루션 고객사 또한 지난해까지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 올해에도 이 관심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원자재 시황, 가격 트렌드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올해에도 관련 수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대 실적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6%, 영업이익은 60% 넘는 증가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400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국내 SCM 시장이 개화가 되고 또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사가 누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산업군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올해에도 호실적 이어가 준다면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엠로가 수혜에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고 제품의 품질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더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가장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도 출시를 했고 이 신규 솔루션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는 중장기 모멘텀까지 유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엠로가 사실 어제 히든 종목이었는데 오늘 1차 목표가를 돌파해서 제가 절반을 매도를 했더니 장 막판에 2차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엠로 일단은 22%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고요. 아무래도 고점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저랑 같은 분들이 많아서 좀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상승분을 절반 넘게 반납한 모습이고요. 네. 오늘 68,800원까지 최고점 확인하고 빠졌습니다. 네. 61,300원까지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엠로가 지난 3월달 중순부터 계속 이 부근에서 그냥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지금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어요. 네. 제가 어제도 플러스 레슨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을 때는 좀 트렌드가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는데 가장 높이 있으니까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매도를 했지만 이 엠로도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거고 조정받은 이후에는 재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란독방에서 엠로 계속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멘토님께서 방송 공략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또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22% 넘게 수익률 챙겨주신 우리 멘토님이었습니다. 단기에 잡아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 멘토님께서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저희 방송 지금 25분 남아 있습니다. 25분 안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엠로로 22.3%, 당일 청산입니다. 여러분 공략하자마자 급등 나왔고요. 오늘도 이 엠로로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은 잔칫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엠텍 저희 히든 종목 중에 하나였죠. 해당 네. 종목도 17.76% 단기 급등 나타났고요. 아모그린텍 10.66%, 하나머티리얼즈 14.17%, 현대공업으로 20.94%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나이스한 타이밍, 타점 좋은 자리 다시 한번 공략해 본다라고 하시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나 엠로 놓쳤는데 어떡해. 나 파이nem텍 놓쳤잖아. 히든 종목 그때 다 박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확실하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표를 정리를 네. 해봤더니요. 방송 중에 공략적이었던 관심 종목도 그렇고요. 또 히든 종목도 그렇고요. 맞아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단기간에 단기 급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슈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수익률표를 쭉 읽다 보니까 히든 종목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잠깐만 히든 좋아요. 종목에 대한 예고편 잠깐만 듣고 갈게요. 네. 자, 이미정 멘토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종목의 히든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간략하게만 힌트 살짝 오픈 가능할까요, 멘토님? 예고편처럼 간략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석유화학 관련주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섹터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힌트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멘토님. 네, 석유화학 그리고 화학 제품 사업에 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더 큰 힌트 드리자면 모 기업의 계열사인데 이 계열사 중에서 좀 조선 부문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좋은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 모기업이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게요. 자, 그럼 멘토님, 저희 30분까지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모기업 공개해 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30분쯤에 모 기업 공개를 노란톡방 안에서만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히든 종목 챙겨가야 하는 이유 수익률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엠로 당일 급등입니다. 오늘도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20% 넘는 수익률 만들어냈고요. 파이nem텍 역시도 우리가 파인애플이라는 큰 힌트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수익률 17% 넘게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히든 종목의 수익 랠리를 끌어가려면 여러분 노란톡방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모기업이 공개가 됩니다. 어디서요? 노란톡방 안에서요.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30분까지 지금 3분 남아있고요.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스캔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작게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이미정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는 히든 종목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는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오신 이슈와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네,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항공업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증가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터파크에서 지난달 발권된 국제선 그리고 국내선 항공권 판매액이 1,600억 원을 돌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최고 판매치를 약 2달 만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G마켓 또한 올해 해외 항공권 매출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50%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좀 폭발했다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대 37,800원 가량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37,800원 정도로 내린 16,800원 그리고 12만 원 사이로 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에 17,000원 혹은 96,800원 사이로 내리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오늘 간만에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 유류 할증세가
5월에 요금 책정 기간 동안 국제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내림세를 보이는 요인이라고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이런 LCC 관련주들 네. 동반 강세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티웨이 항공 좀 꼽아봤는데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들에 비해서 더욱더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호실적 나타낼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일본의 개인 관광 재개를 기점으로 3년 동안 이연되어 왔던 이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하락하는 동안 세부 항목 중에서도 여행 지출 전망만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올해 여행 업황 계속 상승세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티웨이 항공이 지난 1분기 국제 운항 편당 여객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리오프닝 수혜를 올해 좀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LCC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기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25대였는데 이제 30대로 늘렸고요. 또 외형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가장 크게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이미 넘어서면서 올해 계속해서 실적 호조세 보여줄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재무 우려가 지속됐지만 중대형기 세대를 도입을 하면서 좀 더 최대 이익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리오프닝 수혜에 입을 수 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티웨이 항공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수에 입을 수 있는 항공업종 이 5월에 또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정말 많으신데 이 리오프닝과 또 휴일 이제 여행 가는 분들 많아지면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나 우리 멘토님께서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신 항공주 또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신 티웨이 항공까지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께서 실시간 대응으로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2분이 됐어요. 네. 우리 멘토님께서 30분이 되면은 힌트 주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 모기업의 힌트. 방송 중에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히든 종목 챙겨 가셔야 하는 이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엠로, 파인, 엠텍 모두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드렸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전략을 잡아 드렸습니다. 네. 장중 대응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엠로 당일 급등이었고요. 당일 여러분들께 청산할 수 있게끔 수익을 빠르게 전환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노란톡방 안에서 곧 있으면 공개가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멘토님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방금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힌트를 공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거 짜고 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멘토님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가득. 이 네.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아직 노란톡방 입장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업종으로는 오늘 사료, 비료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꼽아봤고요.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곡물 생산지인 인도의 쌀과 밀 생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인도의 곡물 생산량을 좌우하는 몬순 기간에 강우량을 감소시키는 현상인 건데요. 이 시기에 강우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밀과 쌀 수확량 역시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쌀 1위, 밀 2위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사료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CNBC에 따르면 다국적 조사업체인 피치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판매 연도 기준으로 국제 쌀 시장 공급량 수요에 비해서 870만 톤이나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003년 기준으로 판매 연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밝혀졌고요. 또 러시아 전쟁 이후에도 이 곡물 수출기를 열어줬던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에서 이틀 만에 좀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튀르키예 이스탄불 유엔 조정관이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 대표단이 새로운 선박에 대한 협정 적용에 동의를 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선박 검사가 계속 재개됐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에 좀 사료 관련주들이 힘을 입어서 오늘 팜스토리, 한일사료, 또 효성 OMB, 누보까지 관련주들 동반 상승세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저는 좀 시가총액이 큰 CJ제일제당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국내 대표 식품 기업입니다. CJ제일제당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내수식품 판매량 회복에 따라서 올해에도 호실적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 주요 제품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 매출액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식품을 제외한 전 사업부에서도 좀 시장에 부합하는 예상치 나타낼 것 같습니다. 또 식품 부문의 영업이익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하겠지만 바이오 부분이 조금 더 증가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분기 업황이 1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식품 그리고 아미노산 부문의 호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곡물 투입 단가 상승 부담 또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셀텍타 비수기에 힘입어서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전사 판관비 절감으로 인해서 식품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이번 상반기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CJ제일제당, CJ 관련주들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제일제당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료주 그리고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관심 종목 CJ제일제당 눈여겨보시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료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슈와 함께 또 한 차례 떠올랐던 종목인데 또 앞으로 우리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지금 13분 남아있는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지금 히든 종목의 모기업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힌트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멘토님? 네, 세 번째 이슈는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약세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2차 전지 아무래도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순이익이 25억 1,3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2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202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 탓에 좀 시간을 거래해서 큰 폭으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 영업 마진이 좀 관리 가능한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생산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경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전기차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좀 1분기 실적은 순이익 부분에서 좀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래도 이 국내 대기업들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이제는 충전소 시장 공략에도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전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은 조정받았지만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유망주인 세아 네. 메카닉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세아 메카닉스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신규 제품군이 계속 확장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세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부품까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의 내구성과 경량화를 위해서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연기관 부품 외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계속 생산해 나서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서 세아 메카닉스가 동반 강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신규 제품군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기존의 TV 설치를 계속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커니즘까지 구현이 가능한 신규 제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적용까지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좀 큰 폭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추가 성장세 보여줄 것 같고 또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상승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이 또차전지라고 불릴 만큼 요즘 시장에서 정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내가 쉽사리 접근하기에는 또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우리 멘토님만의 전략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오늘 네. 세아 메카닉스의 종가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오늘도 조금 2차 전지대들이 하락하면서 맞아요. 이 종목도 하락을 했는지 오늘 한 10% 넘게 하락을 네.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다는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멘토님. 우선은 지금이 1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이번 주에 테슬라 오늘 발표가 됐죠. 실적 발표가 오늘 됐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알파벳, 애플, 아마존까지 계속 관련주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도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호실적을 발표한다면 다시 이 관련주들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다음 주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결과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또 이런 증시 일정도 함께 챙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 8분 남아 있습니다. 8분 안에 지금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또 증시 일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다고 합니다.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 또 모기업까지 힌트가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미정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엠로 오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하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일 급등 나왔습니다. 22%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계시고요. 파이nem텍 역시도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하셨습니다. 17.76% 수익입니다. 아모그린텍 지금 10%가 넘어가는 수익률 보유 중이시고요. 최근에 매수하셨던 종목 역시나 매도가 22,250원 달성하시면서 10.66%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빼놓을 수 없겠죠. 14.27% 수익이시고요. 현대공업 역시도 20% 넘는 수익률 달성하셨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오늘 종가 상황을 조금 상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멘토님께서 장중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교육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심리적 저항선을 활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노란독방 안에서 목표가를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선으로 활용이 가능한 어떤 것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차트에서 지난번에 고가 부근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 부근에서 주가의 동향이 굉장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저항선 조금 전에 지정가로 좀 매도를 하신다면 네, 이게 1차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고점이 3,800원일 경우에는 3,750원 혹은 3,700원 정도로 저항선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손절을 위한 역지정가 시장 매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손절까지의 폭이 수익 확정까지의 폭보다 적은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가를 봤을 때 수익 폭이 훨씬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이걸 퍼센트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 저항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가로는 과거의 고가, 앞서 말해드렸듯이 차트상으로 좀 단기간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면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 부분을 좀 1차 저항선으로 삼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매가 많았던 가격대 혹은 매물 구간이 쌓여 있는데 주가가 거기서 좀 한참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을 네. 때 그 구간도 저항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몇 번 반락했던 주가 혹은 정확히 1만 원, 제가 지난 플러스 레슨에서 라운드 피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라운드 피겨가 만약에 주가가 지금 9,8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10,0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이 10,000원이라는 단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위가 바뀐다면 주가가 10,000원을 뚫고 그 위에 안착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선으로 지금 뭐 5,000원대 혹은 9,000원대라면 이제 10,000원 혹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단위가 바뀌는 구간을 저항선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항선 활용 매매로 유일로보틱스 차트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네. 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 주가가 3만 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3만 원 구간이니까 29,000원 아래보다는 3만 원 위에서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 13일에 최고 가격이 3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저항선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는 37,000원 부근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선 한번 설정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 저항성을 활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교육 강의를 잡아주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지금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오늘 또 멘토님 특집으로 3부에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3부에는 또 우리가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히든 종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멘토님께서 히든 종목을 2가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히든 종목 30분 정도에 모기업에 대한 힌트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요. 이 기업의 어떤 모 기업 그룹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석유화학, 또 정밀화학, 우레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선박부터 사장품까지 사업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계열사들 중에서 조선 업종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은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선업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 계열사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업종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굉장히 차트 모습이 예쁩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골든크로스 구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에서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가 석유화학 관련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석유화학 관련주 골든크로스에 와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식플러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미정 멘토님과는 3부에서도 다시 만나뵐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